법인 사람은 없다. 이주 노동자 이야기. 이제 우리 마무님께서도 헤드폰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목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또 좀 화면에 라디오 같은 보이니까 잘 들리죠? 예. 제 목소리 잘 예쁘죠? 혹시 다르죠? 아까 그냥 생 목소리랑 그렇다고 해주세요. 예. 네. 완전히 달라요. 네, 우리 이제 마무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주 노조 뭐 다른 이런 똑같이 노조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건데 어떤 단체인가요? 일단 둘 다 돼 이제. 그래요? 아까 뭐 안 되던데요?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안 돼요? 안 돼요. 안 올렸으니까 안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왜 아니 그러면 안 들리죠? 아니요 올려봐요 한번. 되나요? 자꾸 옆에서 마이크 소리가 나가지고 시끄러 죽겠어. 아 우리 마무님 지금 말 시켰는데 죄송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네. 다시 한번 끄고 둘 다 끄고 일단 바꿔주세요. 마이크 바꿔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일단 이주 노동자는 이제 다른 네. 노조보다 이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네네. 권리를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 네. 어떻게든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노동 권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노조입니다. 우리는 2005년도에 네. 2005년도에 처음 이주 노동자들만의 노동조합으로 이제 노동부에 가서 이제 신청을 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노동부에서는 우리 노조로 이제 헌법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법 싸움 기때 결국 대법원에서 이주 노동자들도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결을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노조가 이제 설립이 되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는 네. 뭐냐면은 이제 노조는 허가증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필증이고 가서 신고만 하면 네. 됐는데 네. 이주 노동조합 경우에는 이거 허가증 거의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허가를 낼 거냐 말 거냐 그런 얘기부터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정부가 말하는 헌법 노조로 이제 설립이 되고 지금 조합원들이 이제 많은 조합원들은 이제 노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이주 노조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이주 노조가 한 15년, 네. 올해는 한 16년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인원이- 조합원 수 인원 수가 아, 몇 명? 몇 명, 몇 년 말고 제 발음이 죄송해요. 발음이요. 아유. 이거. 네. 예, 지금 원래 처음부터 하면은 한 1,500명이 넘을 건데 1,500명. 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하면.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활동하는 조합원들이 한 100명 넘게 있고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도 이거보다 이제 숫자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한 거의 400~500명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이동이 되게 많아서 네. 그리고 이제 조합 가입해서 또 귀국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일단 뭐 이주 노조 하면 이 이주 노동자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잖아요. 네,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주 노동자만 가입할 수 있는 네. 노조라고 볼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네.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이제 노조들 있는데 거의 섞어서 그 나라 국민이랑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처음으로 그럼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활동가로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같이? 예, 근데 노조 조합원으로서는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래 그런 권한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고 그냥 이미 뭔지 알겠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를 뵀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주원호 씨가 저희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다큐를 찍었었죠. 예, 저는 꿈 떠나다라는 그죠? 그래서 그때
아, 그랬구나. 맞아요. 기억난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튼 그러면은 주요 다루는 문제는 어떤 것들을 다루시나요? 일단 지금 한국에는 이제 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네. 등록돼서 오는 뭐 고용화제 통해 오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눈록 hợp 법화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요구를 갖고 투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고용화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는 노동자들이 고용화제 제도는 아니고 노동허가제를 해야 된다 요구를 하고 있고 고용화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처음에 들어오던 이제 3년 동안 계약해서 들어오고 사장이 원하면은 1년 10개월 동안 또 비자 연장이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권리를 이제 사장한테 있다 보니까 네. 노동자들이 어떤 차별이나 어떤 노동의 문제, 어떤 환경의 어떤 문제, 일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제대로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은 고용화제 아니라 노동허가제, 그냥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주고 네. 노동자들 국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작업장에서 하게 하라라는 이제 취지 하나 있고 또 약간 또 좀 큰 범위로 보면은 네. 고용화제는 이제 노동자가 이제 가족 동반을 못 해요. 한국은 이제 몇 년 있어라도 네네. 가족 동반 못 했기 때문에 그걸고 이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도 되게 가족들도 많고 못 만나고 못 만나고 한국어도 그리고 가족들을 추천해서 데려오고 싶어도 못 네. 와요. 아. 왜요? 왜? 그거 이제 법무부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 아무튼 이제 그 문제를 언제 우리가 바꾸려고 그리고 이제 노동허가제라는 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 노동허가제 안에서 노동할 수 있는 기간 비자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 동반 또 허용해야 되고 그런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고용화제라는 제도는 이제 되게 큰 문제는 사업장 이동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부당한 일 당해도 못 옮기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조건 중에 이제 뭐 3개월 안에 3번은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세 번은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 네. 근데 결국 그 세 번 또 사장이 허락을 해줘야 그리고 사장을 허락을 해줘도 세 번 바뀌는 노동자들이 결국 이제 뭐 손실 근로자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4년 10개월 동안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 회사를 바꾸면은 결국 손실 근로자로 올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 위해서 말을 못해요.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없으면은 결국 이제 노동자들이 그런 부담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으면은 바로 문제 제기하고 자기 회사를 바뀌고 자기가 조금 더 자기 권리를 지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노동허가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야 된다. 세 가지 국의 요구를 갖고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 이동이 안 되면 뭐 사실상 강제 근로인 거 아니에요? 부당한 일 당해도 못 옮기고 여기서 일해야 되고 억지로 부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고용화제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노예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2020년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그런 공장 일하는 자기 그런 자리를 선택할 수 없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시대에 네, 그거는 우리 한국에서 발전된 나라면서도 불구하고 세계 이름 날리는 그런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 겪고 있는 거죠. 지금은 또 다문화 시대고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건 제가 왜요? 그랬던 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오면 이민이 되어버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 들어와서 살아버리나 뭐 이런 생각 아닌가? 우리 또 지금 문화다양성 나라로 가겠다.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다른 이제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또 노동자들은 또 왜 안 주냐?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거 문제죠. 그리고 그러네요.
현지인들은 되는데 왜 우리가 워낙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아이도 많이 안 난다. 조금 있으면은 코로나 조금 있으면은 우리 고령화 사회 된다. 사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애국 사람들한테 조금 더 사이롭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주 노동자들한테 왜 안 주냐 그런 얘기죠. 모순이 참 많네요. 진짜 예, 그럴 예,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 정진아 변호사님 지금 네. 네, 말 나오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 네네. 노동자분 인연이 깊다고 그러시던데. 아, 네. 사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분들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주 노동자 출신이고요. 어? 네, 네. 어디? 왜? 아, 네. 저는 네,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한 그 25살 때 네. 그 호주에서 그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아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우리나라 이제 고용어과제하고 비슷한데요. 네. 그 현지에서 일자리 많이 없는 그 호주 사람들은 일 별로 안 하는 농장이나 공장이나 이제 이런 데에 가서 일을 하면 알죠.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서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현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네. 가기 전에는 호주 가면 돈도 많이 번다. 아우 그리고 영어도 예, 많이. 영어도 배울 수 그쵸, 있고 그쵸, 그쵸. 좋은 나라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워봐야지. 암만 이러고. 암만 예, 그래가지고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가셨어요. 네, 가서 와, 이거 선진국은 또 훌륭하고 또 임금도 높고 암만. 예, 차별도 없고 이러겠지라고 예. 이제 갔더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하셨어요? 아, 진짜. 저는 그 식당에서 이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이런 네. 것도 했었고요. 카페에서 이제 과일 깎는 거 또 했었고. 잠깐만. 네네. 그래도 변호사님은 괜찮은데 가신 거예요. 아, 그러다가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농장으로 갔어요. 아이고야. 네, 농장에 가서 그러다가. 토마토 따고 어. 딸기 따고 뭐 이제 요런 거. 예. 왜 바뀌었어요? 아, 그게 아마 근데 이주 노동자분들 똑같으실 거예요. 이게 도시에 살면 네. 돈이 많이 나가요. 이게 방세도 비싸고 오. 뭐 식비도 다 비싸고 그 네. 식당에서 밥을 잘 안 주잖아요. 주는 데도 있지만 아 그렇습니까? 숙식 제공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이게 도시에 있으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아. 그 시골에 가서 농장에 가면 농장 옆에 보통 이제 기숙사 같은 거, 컨테이너 같은 거 있으면 네.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일만 하면 돈을 좀 벌겠지 해서 아. 돈 벌러 갔다가 이제 갔다가. 거기서 또 고생을 하고 임금 체불 당하고 엄마야? 네, 그러다가 예, 진짜 개고생을 하고 돌아왔었는데요. 근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근데 한국 분들도 워킹홀리데이 진짜 많이 가세요. 1년에 3만 명씩 가기 때문에 네. 아마 누적된 거 몇십만 명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주 노동자 출신인 거예요. 그러네요. 다 경험을 해봤죠. 가면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 네, 절대 최저임금 안 줍니다. 임금 체불하고 인종차별하고 뭐 폭언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다반사고 근데 거기도 체류 자격을 좀 제한해요.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을 해야 네. 그래 1년 비자를씩 더 연장을 연장을 해주거든요. 시켜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비자 연장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장님 월급을 안 오래 줘도 일해야 네네 되니까요. 그래야 이제 비자 연장 받으니까요. 어머. 예, 그래서 너무 일단 저는 좀 정신적 충격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특별히 뭐 이주 노동자 문제에 내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똑같이 한국에서도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마 눈을 못 감겠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더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예. 동생이 예.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네네. 받아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그러니까 2명이었는데 예. 일을 했어요. 근데 영국 간 친구는 거의 이제 영어를 좀 했었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카페나 이런 데서 서빙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래도 편하게 돈을 팁도 받고 돈을 좀 받았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취업을 차이가. 하는 곳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네. 한 친구는 호주 갔는데 진짜 너무 넓은 곳에서 영어는 무슨 얼어 죽을 영어야. 계속 하루 종일 일만 했대요. 네네네. 그리고 진짜 해가 지면 들어가서 자고 네네.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거 말할 사람도 없었대요. 다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도 있었는데 영어를 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기 멀리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아 보이지도 않게 보이지 않게. 떨어져서요. 정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일을 시켰다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친구랑 그 친구랑 같이 아는 친구인데 다른 이제 시기를 네. 따로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워킹홀리데이는 NG야 이런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친구는 네. 괜찮았으니까 네, 돈도 네. 꽤 벌어왔대요. 영국 간 친구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 경우를 당하신 거네. 우리 변호사님은.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영어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뭐 급여를 어떻게 운 좋아서 최저임금 주는데 가면 괜찮긴 해요. 아. 근데 문제는 일하다가 예를 들어 다치면 산재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그 보통 그 국내 노동자로서 보장받는 권리를 똑같이 보장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당장 돈 조금 더 받아도 그렇게 일하다가 다치면 엄청 깨지는 거예요. 돈이 아. 보험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복이네. 네, 산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는 거죠. 혹시 만약에 그렇죠. 우리 사장님이 저를 뭐 성추행을 했다, 사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성추행하고 이러면 신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외국인이 가면 그 어렵죠. 벽이 너무 커요. 그 아. 외국인으로서 형사 절차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고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우 속상해. 네,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벌면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저도 돈을 잠깐 많이 번 기간도 있었지만 예. 그 나라의 노동법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를 봤을 때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내가 2등 시민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축을 주더라고요. 자괴감 들고. 네. 근데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네. 그런 거예요. 뭐 법이 되더라도 진짜 남의 나라에 가서 내가 남의 나라의 법정에 가서 네. 내가 부당한 사유를 당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 또 법적 논리로 응.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자료. 그렇죠. 증거 자료가 근데- 제일 어떻게 근데- 다 모아요? 예, 그거는 이주 노동자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쉽지는 않고 그쵸. 그리고 한국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출퇴근 카드도 많이 없어요. 이주 노동자 맞아요. 이주 노동자분들한테 예, 출근 퇴근 기록을 거의 기록이 안 해요. 거의 없고 특히 농장에서 일할 때는 아까 말하다시피 뭐 해가 떠면은 일하고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요? 예, 지금? 마찬가지로 아, 하고 미치겠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네.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대로 예, 숙소 마련 안 제대로, 해주고 예, 비닐하우스에서요. 비닐하우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그런다고? 예. 그래서 막 장마 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감전이 돼요 그러면. 지금 숙소가 아니니까 막 비닐하우스 떠내려가고 막 살던 지금 곳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는 거의 기숙사의 한 50%가 네. 뭐 비닐하우스 아니지만 그렇게 안 좋은 네. 집이다. 컨테이너 이런 데. 컨테이너이고 그리고 그 여러 명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21세기 2020년도에 그래서 집다운 집에서 사는 사람이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에 맡긴 거 아니라 사람의 권리를 똑같이 줘야 된다. 네, 내가 맞아요. 좋은 사장이 만나면은 그 사장이 나한테 세조임금도 지켜주고 집 기숙사도 잘해주고 그거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법의 안에서 내가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법이 돼야 됐는데 내 고용화제라는 네. 제도는 그런 제도가 아닌 거죠.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운에 맡겨. 운에 맞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운에 맞게 하는 거는 한 50년 전이나 100년 전이면은 그쵸.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고 뭐보다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를 나한테 주는데 그 권리를 내가 뭐 바보라서 못 받는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못 받는다. 내가 뭐 언어 능력이 없으니까 네. 못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야 참. 네.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지? 자,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이런저런 뭐 상담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몇 개만 들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이 선주민들이 네. 겪는 노동 문제 똑같은 건 다 많아요. 체불, 임금 체불, 뭐 폭언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문제는 일단 강도가 되게 세고요. 이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는 아무리 사장님이 폭언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폭행 사건도 꽤 있고요. 성희롱 사건도 되게 많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하죠. 예, 그리고 기숙사 같은 거가 정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든데 이 기숙사비를 되게 많이 월급에서 공제를 해버려요.
그것도 공제를 할 수가 그 있어요? 원래는 월급을 깎 그죠. 원래는 임금은 절대 공제하면 네. 안 되거든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 경우에는 그 고시로 그 이제 기숙사비를 제할 수 있게 해놨어요. 물론 옛날에는 그 기숙사비를 말도 안 되게 막 이제 그 비닐하우스 이런 거 준 다음에 엄청 비싸게 막 몇십만 원씩 몇십만 공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공제액의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지니까 네. 그냥 다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된다가 되는 그래서 월세를 거군요. 실제로 가면 이 딱 봐도 방에 이게 월세가 한 거의 반지하에 한 30, 40만 원밖에 안 할 것 같은 네. 방에 응. 거기 한 방에 한 3명, 4명씩 해서 합쳐서 한 집에 한 7, 8명 살게 하고 한 사람당 거의 뭐 한 18만, 20만 원씩을 월세로 또 뜨는 거예요. 참나.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간절하게 원하는 건 이 응.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주세요 아니고 응. 제발 저 다른 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장 바꾸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업장 변경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나는 여기 근로계약 체결 이제 안 하고 싶다. 나는 다른 데 가겠다. 사직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주노동자는 사직서를 못 내요. 그래서 3번 바꿀 수 있는데도 그 세 번이 사장님이 허락을 해야 돼서. 허락을 해줘야. 근데 이거는 정말 이게 제가 뭐 반박을 하려는 게 네.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오프닝으로 아시죠? 네. 이주 노동자들이 그냥 나 돈 많이 안 주면 다른 데로 옮길 거에 해서 다 같이 옮기는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이제 쉽지는 않고 이제 이거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이제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진짜? 잘못 있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뉴스에 딱 보면은 이주 노동자가 평균 월급 250이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요?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 말고는 못 받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180이면은 네. 70만 원 그거 어떻게 나오냐? 그 100시간, 150시간 일을 또 하면서 받는 거지. 네. 기본 월급이 250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또 아까 또 말하는 뭐 그거는 이제 그 취지를 진짜 뭐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거 아니라 네. 회사가 망하거나 어떤 일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뭐 파업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되게 복잡하고 노조를 가입해서 근데 결국 이주 노동자들한테 이제 그 노동삼권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한테 노동삼권 보장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주 노동자들이 그 노동삼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이미 비자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년 뒤에 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야 네. 내가 1년 12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사장이랑 어떻게 된 노조가 뭐 어떻게 해서 파업을 했어요. 네. 해서 어떻게 된 뭐가 따냈어요. 네. 뭐 모나시든 뭐가 따냈는데 사장이 3년 뒤에 가서 딱 3년 되는 순간 네. 계약을 안 했어요. 안 하면 그 뒤에부터는 법적으로 어떻게 사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법이 비자는 아니라 안 뭐 나오고. 시민단체나 노조 가도 안 돼.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예,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장한테 어떻게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잔치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결국 사장 눈밖에 가면 안 된다고 하여 결국 월급 제대로 못 받아도 말을 안 하고 기숙사 제대로 안 치워줘도 말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업장 이동의 사유를 부장해야 되는 거는 그 하나만 부장해도 결국 모든 게 해결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받은 월급 못 받았으면은 사직서 내고 내가 다른 데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장이 허락을 해줘야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월급 못 받아도 내가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고야. 이제 성희롱 문제도 되게 심각해요. 이주 여성들이 결국 이제 콘티나에서 살면서 그런 집도 있었어요. 우리한테 오는 건데 사장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사무실이에요. 네. 콘티나인데 그 사무실 안에 이주 여성들을 거기서 거기다가 사라고 하고 그래서 사장이 밤낮 없이 야. 돌아다니고 받아들고요.
사장한테 진짜로? 왜 그러냐, 왜 우리 집에 들어오나. 사장이 니네 집이지만 내 사무실도 하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있는 사건들이 또 꽤 많아요.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의 사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연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마 그 이주 노동자가 네. 그 사업장에서 도망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이탈 신고를 해요. 고용센터에다가 그 노동자가 도망갔다 이러고 네. 이탈 신고를 하면 그 노동자가 이제 그 미등록 체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제 아이고야. 체류 자격이 없지 도망 다녀야 되는데 그 도망을 갈 수가 없죠. 아예 사업장에서. 그렇기도 하고 여권이랑 신분증을 아직도 많이 뺐습니다. 그것도 다 원래 불법이죠. 그렇게 아니, 하면 안 되죠. 근데 1970년대 아니에요. 네, 지금. 노동자가 오면 노동자 도망갈까봐 사장님들이 여권이랑 신분증이랑 이런 거를 뺏어요. 그러니까 이 신분증이 없으니까 도망 못 가죠. 아니, 이거는 진짜 예. 영화인가에서 본 것 같아요. 드라마랑 예. 그 누구지? 김민권 씨 나왔던 반가반가에서도 네.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도 네네. 뭐 비슷하게 뭐 뺏고 뺐고요. 뭐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노래를 듣지 말고 그냥 쭉 갈게요. 예, 예. 그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를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관악 FM 100.3MHz 라디오와 관악 노동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오늘부터 레드 듣고 계십니다. 마문님이 얘기하시는 게 진짜로 저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이 이주 노동자로 일해봤기 때문에 더 그러면 부당한 게 임금 체불? 네네네. 그것도 받아보셨다고요? 우리 변호사님도? 네. 호주에서 제가 사실 계속 있다가 결국 그만두고 나온 게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이 떨어졌어요. 그 돈이 떨어져서 집에 전화해갖고 나 비행기 값만 보내달라고 해서 어떻게 안 줘? 네, 돈을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냥 할 때면 해봐라 이러면서 어머, 돈을 너무 너가 당당해. 뭘 할 수 있겠냐? 네, 곧 네가 뭘 할 수 한국 가면서 있겠냐? 뭐 이런 왜냐하면 거잖아. 제가 거기 일했다는 근로계약서도 없고 제가 일했다는 거를 뭐 고용부에 이런데 신고하지도 않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왔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왔는데. 공식적으로는 맞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근로자가 오면 사대보험 신고를 사장님이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문제가 힘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로자가 오면 고용을 했다라는 걸 당국에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는 걸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도 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안에서 특별하게 그런 신고를 하는 일자리를 별도로 좀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고 그 워킹홀리데이 네.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 그냥 현금 박치기로 받아서 일하는 그런 뭐 캐시잡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돈 받고 그냥 일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게 그 고용 허가제 문제랑 거의 연결되는 거죠, 지금.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다만 그래도 워킹홀리데이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뜯기니까 네. 이동은 했어요. 이동을 그 하고 식당에서 뜯긴 거예요? 아니요, 저 농장에서 뜯겼어요. 포도 농장에서 뜯기고 사업장 이동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저는 이제 그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요, 호주에서. 어. 근데 이제 한국은 이 사업장 이동이 안 되니까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회사를 나가고 신고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동안에 그렇죠. 사장님 신고하면 사실 그거는 날 맞아요. 괴롭혀라 이 소리예요. 트러블 일으키고 괜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퇴사하시고 신고하고 그때까지는 맞아요. 좀 참으시거든요. 음. 근데 이게 사업장 이동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어도 그냥 다 참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네. 이거를 나라에서 알면서도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모른 셈이죠. 척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한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 뭐냐라고 볼 때는 이번에도 이제 준대재해법을 네. 하라고 하면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만 통과를 안 시켰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투표권 있고 네. 그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주 노동자들이 남의 나라에서 와서 노동을 하고 있고 투표권도 없고 그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결국 이제 정부나 노동부나 알면서도 그리고 이제 사업자 편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되게 뭐 크게 뭐가 이주노동자한테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사유가 부당돼도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그 세조임금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받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일할 수 있는 공간도 그 세주업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년 동안 한국에 살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도 LG나 뭐 그런 대기업 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한국인 친구들도 마음 먹으면은 뭐 대기업 가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면 이주노동자 못 가죠. 경우에는 결국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불어주면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해성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거는 실제 취재랑 말이 안 맞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한 사업장이 된 사유가 있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정부도 돈이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계속 이주 노동자들 중에도 이제 거의 3, 4개월 동안 월급 못 받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노동부가 되게 복잡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와서 자기가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은 결국은 그런 돈 부분이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논란 일이지만 이주민 중에 네. 이주 노동자 특히 고용화재 있는 노동자한테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비자 이주민들이 자기가 그래도 범위 있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학생으로 오거나 결혼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되는데 그리고 이주 노동자는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용허가제 이나인 비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만 사업장 변경 자유가 없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뭐 동포 비자도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국적은 중국이나 뭐 미국이지만 뭐 동포여서 네. 받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뭐 전문 자격을 가졌다거나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교수님이나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사업장 변경이 되는데 자유롭게 직장 이동을 하는데 오로지 고용허가제로 오는 이주 노동자만 제한을 하고 이거 있어요. 완전 힘없다고 무시하는 차별이네요. 네, 완전히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처음에 어떤 법을 만들면은 그 법에 어떤 나쁜 점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떤 안 좋은 점이 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처음에 딱 잘한다고 볼 수 없지만 네. 근데 고용화제는 지금 거의 16년째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나 이주노동자들도 이거는 문제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바꿔달라.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쏘면 안 된다는 어떤 한국말 있잖아. 사람을 그냥 필요에 따라 쏘면은 안 된다고 그런 속담이 있는데서도 불구하고 한국인 나라가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4년 10개월 동안 이제 비자를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연주권이나 다른 비자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건가요? 네. 난 저 그거 몰라요. 그 일종의 인력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제 노동력이 필요해도 결국 사람이 오거든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동일하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필요한 곳에 인력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력이 그 사업장에 있어야 관리가 되잖아요. 이동하면 이렇게 체크해야 되니까 그거를 다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4년 10개월에 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아예 뭐 고용화재 노동자들을 오래 있어도 다른 비자에 못 가게 해놔는 거는 하나의 또 현실이고 몇 개만 돼 있고 뭐 E7 보호 비자나 그것도 이제 되게 많고. 근데 잠깐만요, 우리 마무님, 우리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지금 지금 또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진짜 딱 정말로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말씀 그게 진짜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꼭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아까 변호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동자로 데려왔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떤 그거랑 상관이 없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있는 권리, 네. 사람의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그거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이주 노동자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살지 못하는 집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내가 일을 못하는 환경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일을 해서 하면 안 똑같다고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주 노동자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장 이동의 사유는 하루빨리 보장을 그게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저도. 큰 거죠. 제발 그것만이라도 빨리. 맞아요. 근데 진짜 허락이 아니고 3번 옮길 수 있으면 되죠. 허락 없이 그것만이라도 되면 예, 좋겠다. 일단 진짜. 없이. 일단 뭐 일단 당장 그거 먼저 예, 한 예. 발자국 앞으로 예, 가면 예. 좋겠네요. 일단 퀴즈 정답 네, 알려주시고요. 오늘 퀴즈는요. 12월 18일이 어떤 날인지 맞추시면 되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3번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색알마무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 저희가 진짜 내년에 또 하게 되면 방송에서요. 좀 길게. 길게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변호사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음악 올려주시고요. 아니 그 노동력이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정책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우리 가연 팀장님. 네, 모두에게 마음이 포근해지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악동 뮤지션 집에 돌아오는 길 준비했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의 집에 돌아오는 길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에서 후원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마무님 오늘 많은 얘기 못 나눠서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한 1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얘기 좀 한번 하세요. 아니 일단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뉴스나 뭐 신문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조금 네. 더 지켜보고 네. 그런 데서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행복한 사회 어차피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관심이 있으면은 네.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굽이진 벽돌감이 날 조이는 골목길을 지나 모난돌 하나 발끝을 밀며 앞장 세워 따라가다가 익숙한 냄새와 그 익은 소리 떠날 때부터 여전히 우리 옆집을 강아지 가지고 시퍼렇게 멍든 내 문이 삐걱대 날 적시는 밤 공기는 눅눅해 끝이 안 보이는 앞길은 묵묵히 걸어가 숨이 목에 올라차 포기할 것 같으면 주저앉아 쉬다가 생각해 What you have been doing for 그토록 힘이 드나가 해도 오늘이 지나면 잊혀지겠지